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본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빌리는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자금으로 OLED 사업 운영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OLED 사업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자금 수혈에 나섰습니다. 1조 원가량을 LG전자로부터 빌린 건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OLED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고 최근에 OLED 관련 긍정적인 기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일지 주식와이프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 피크 시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오히려 이제 투자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게 사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투자하는 시기가 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텀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이제 피크를 찍고 동결로 가거나 이제 내년부터는 또 선제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미리 일찌감치 이렇게 대기업들의 그런 관련 투자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 쪽에다가 이제 손을 벌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돈 빌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한테 제일 먼저 빌리겠죠. 특히나 이제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 지금 내민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모회사가 LG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LCD보다 OLED를 계속해서 좀 밀면서 그러니까 굳건하게 계속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금리 인상기까지 맞이하게 돼서 이 변동 이자에 대해서 그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지금 순손익이 이자율이 1%포인트 오르면 500억 원의 이제 손실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나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또 주머니에 이제 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 집에 있는 수요가 늘게 되면서 TV 수요가 늘었다가 물가가 인상하게 되니까 다시 또 주머니에 지갑을 닫다가 또 다시 이제 경기가 또 좋아지려고 하니까 또 다시 그 소비로 이제 연쇄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OLED 이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미엄 TV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쪽은 이제 LCD 쪽인데 이 LG 쪽에서 계속해서 이 OLED를 연구 개발해온 게 이제 좀 드디어 빛을 좀 보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수혈을 좀 받게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TV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이 OLED TV를 누가 사느냐? 유럽에 돈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OLED TV는 그 뭐 프라자 같은 데 가시면 하이마트나 이런 프라자 같은 데 가시면은 TV 보실 수가 있는데 진짜 화질이 선명하고 엄청 깔끔하거든요. 영화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화질을 자랑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 또 기술력까지도 가세하게 되면서 이 TV 입소문이 또 유럽인들한테 지금 또 많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 내 OLED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6.7%에서 이제는 2024년도에는 53.5%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움직임을 지금 또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좀 눈여겨봤는지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9년 만에 OLED TV를 시장에 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10년 만에 신제품을 선보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미 지금 LG전자는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는 OLED 쪽에서 60%에다가 달하기도 하고요. 기술력까지도 훨씬 앞서고 있다는 그런 이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수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좀 사업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OLED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지난해는 한 40% 정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이제 투자 자금 수요로 인해서 사업 구조들도 조금 더 이제 이제 사업은 밀고 또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된다면은 충분히 2025년도 그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는 또 추가적으로 시장 점유율까지도 더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전자 금융 지원에 힘입어서 LG 디스플레이가 한층 더 이제 재무적인 좀 그 건전성이 어느 정도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서 프리미엄 TV 내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신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주가 움직임 장기적으로도 좀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OLED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 맥북까지 OLED 패널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좀 주가에 탄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OLED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OLED 시장에 대해서는 워낙 주식 YP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을 좀 보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정도로 기준금리 차가 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안전한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의 가치가 이율이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있을 때 이율보다 높고 또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 당연히 국내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언론에 따라서 기사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게 법인세 개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또 실질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에 실질 인플레이션을 가정했을 때 실질 금리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높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LG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자금을 수혈하는 걸 보고 의외로 계열사들이 자금 수혈하기가 지금 빡빡한 거 아닌가라는 유동성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해외에 있는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최근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그 둔촌주공을 건설하다가 PF발 그 레고랜드발 PF 경색으로 인해서 재현장이 안 되니까 롯데건설이 직접 이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시공사가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니 롯데케미칼의 자금을 대여해 온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온 적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금의 유동성이 좀 막혀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자금을 구하지 않고 계열사에서 지금 자금을 가져오는 것도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도 있고 특히 최근에 금융권 리스크들, 미국의 은행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뱅크 SVB 은행을 보면서 예금자 보고되니까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SVB 뱅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들, 그 회사들은 자금들을 땡겨가지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기업들인데 예금은 보호될지 모르겠지만 대출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열사 간에 서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건 물론 회사를 키우고 있다는 데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롯데 건도 참조를 해보면은 오히려 지금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든다라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계열사들의 자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도 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보면서 어쨌든 대기업이니까 이렇게 좀 수혈을 받아서 살아나고 경쟁을 또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는 또 어떠한 종목을 조금 바라봐야 되는지 OLED 섹터 가운데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세 가지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부터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재무 잠깐 한번 봐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021년도까지 매출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수혜를 힘입어서 매출 실적이 굉장히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역풍을 바로 맞아버렸죠. 그 다음 해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2조가량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도 3조 역시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수요 부진 등으로 재고들이 쌓이게 되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최악의
지금 실적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에 지금 뭐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이제 하겠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랑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또 LG전자에게 매 분기마다 이자를 이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약 1조 8천억 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집 살 때 대출금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다 돈을 내가 여유 현금을 다 끌어가지고 갚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윳돈은 어느 정도 이제 둔 상태에서 이자 지급하면 사업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수요를 받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LG그룹 차원에서도 디스플레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놓칠 수 없는 또 핵심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예, 글로벌 지금 넘버원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게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LG 쪽에서 사실 뭐 개척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분야가 OLED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LG가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만 좀 좋아진다면 실적 반영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저는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지금 LG 디스플레이고 올해까지는 예상 컨센서스상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조단위 역시나 1조 가량의 적자가 있을 예정이지만 사실상 이 적자에서 또 흑자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는 또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오히려 바닥권을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그 대형주이기도 하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거래량이 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크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엄 TV뿐만 아니라 OLED는 뭐 게이밍이라든지 뭐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그런 디스플레이라든지 다 이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또 차량용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도 다 이 OLED 판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주가 움직임 보면은 이제 전고점 구간대, 그러니까 2월달 구간대까지는 지금 좀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이제 구간은 이 거래량이 지금 붙어주기 시작한 시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관심이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이번 연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도 안 돼서 한 18,000원 구간까지는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024년도까지 조금 더 그 점유율 확대되는 부분들까지 기대를 해보자면은 중장기적으로는 23,000원 이상까지도 장기 보유 관점으로 목표가 잡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주가 움직임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일단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거나 지금부터 이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진행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가 또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아바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아바텍의 잠깐 그 최대 주주 관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최대 주주 관계를 보시면 지금 3대 주주의 LG 디스플레이가 12.81%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LG 쪽에서 OLED에 지금 LG전자 쪽에서 투자를 한다 하면은 아바텍 역시도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OLED 시각과 또 MLCC 등의 이제 신사업을 키우면서 지금 최근에 좀 빠르게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LCD 디스플레이 시각 전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시각이라는 게 방막 트랜지스터 회로 패턴을 만들 때 화학적 애칭 기술을 적용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그런 공정을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어려우니까 좀 차치하고요. 그만큼 이제 그 디스플레이 만들 때 필요한 공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각 과정을 거쳐서 디스플레이를 더 얇고 가볍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술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LCD 디스플레이 시각으로 매출을 이제 90% 이상 올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OLED 시각 사업에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와의 이런 관계성을 좀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주가 움직임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바텍의 매출 실적도 보시면요. 2022년도는 역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바텍도 실적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매출액도 증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이런 모멘텀들까지도 바라봤을 때 아바텍의 움직임은 뭐 장비주를 투자하실 분들이시라면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바텍 역시도 오늘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번 지금 붙어주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거래량이 9월 달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 추세선을 오늘 드디어 이제 돌파해주려는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조금 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낙수 효과와 더불어서 조금 더 빠른 그런 이제 시세 변동을 좀 노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야스라는 종목을 봐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야스는 제가 아까 오전장에 봤을 때 종목이 이제 계속 좀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제가 출전 종목으로 가지고 올까 말까 정말 그 정도로 고민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다른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대신에. 근데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가져왔으면은 이제 또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생길 뻔했어요. 야스 같은 경우에도 잠깐 또 지분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분 관계를 보시면 역시나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분을 지금 한 15.32%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OLED 장비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OLED 증착 공정의 증착 시스템과 증발원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제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라인의 증착 장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는데 이후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 투자가 한번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실적과 사실상 비슷하게 이제 계속 커플링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을 재무적으로 보였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처음으로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세계 처음으로 대형 OLED용 증착 시스템을 양산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와의 이런 관계성을 봤을 때 오늘 야스의 움직임 상한가까지 충분히 갈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022년도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적자를 냈기 때문에 역시나 재무적으로 비슷하게 흐름이 가기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LG 디스플레이 쪽 다시 자금 수혈 들어오게 되면은 야스 역시도 역시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만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간에서 상한가 갔다고 해가지고 이거 못 잡아서 너무 아쉽네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오고 나면은 또 주가 조정이 1개월에 3개월 정도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재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15,000원 선 구간까지도 추세 상승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뭐 2021년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올라간 구간만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살아날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OLED 관련 종목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